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중학생이 되네요. 그간 별일이 다 있었죠. 그중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어서 아들 앞에서 엉엉 울었던 게 아직도 엊그제처럼 가슴에 사무칩니다. 생존율이 높은 착한 암이라지만 그거야 1기 정도에 발견되었을 시 하는 말이 있고 저는 2, 3기 정도라 크기도 꽤 크고 이미 전이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술받고 5년 지나 완치 판정을 받긴 했지만 언제 재발될지 몰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편이고요. 아이가 어릴 때 중병 걸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아니면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만 건강하게 살아있길 소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참 아리죠. 그 일과 더불어 지금은 위절에 연락조차 하지 않는 신우년 생각도 같이 나네요. 어떻게 신우랑 이야기가 이어지냐고요? 제 얘기 들으면 모두들 기함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한답니다. 어쩜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 다 있냐면서 길 가면서 옷깃도 스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혀를 끌끌 차며 욕하더군요.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신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딱 8년 전 이맘때이군요. 평생 전업을 하던 신우가 본인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 이혼을 하게 생겼다며 본인 경제력을 위해서라도 일을 해보겠다 하더군요. 이렇다 할 경력이 없어 회사에 취직을 못하던 신우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연봉 1억을 꿈꾸며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성격이 별나 주변에 사람들도 없는 외골수 스타일이라 인맥이 좁은 신우였어요. 저희한테만 그러나 했는데 그냥 친구들한테도 받기만 할 뿐 베풀지 않는 스타일이라 모든 인연은 1, 2년 안에 손절당했고 저희 부부한테도 결혼할 때 축의금은커녕 도리어 받아간 돈만 몇백은 됩니다.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도 고물합시고 내복 한 장 안 사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이 인터넷에서만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제 신우가 그런 고모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우는 본인 조카한테 100원도 쓰기 아까워해서 저희 아이가 고모 손잡고 편의점 가서 쭈쭈바라도 하나 사달라고 할까봐 그 더운 날 일부러 먼 곳으로 빙 돌아가자고 하는 신우입니다. 그런 짠순이 스타일이라 인맥이 좁으니 당연히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가족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보험을 가입해주길 원했죠. 저는 이미 처녀 때부터 들어오던 시비도 있었고 결혼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암보험에도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한 보험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좀 이런 면에는 칼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건 웬만해선 들지 않고 버텼습니다. 신우는 만날 때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를 해서는 저희에게 필요도 없는 고가의 보험을 들어달라 졸라댔어요. 언니 돈 많잖아요. 제 생각해서라도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좋아요. 가입하면 길 가다 넘어지기만 해도 30만 원은 받는다고요. 아가씨,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할게요. 대신 아가씨 계좌에 100만 원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보험 들어준 걸로 쳐주세요. 이제 더는 보험 이야기 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고요. 네. 저희 부부는 그런 식으로 신우에게 100만 원, 50만 원씩 주면서 더는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잘 달랬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번 들어주면 또 들어달라 할 거고 제 주변인들한테도 알아봐달라 조를 게 뻔한 신우인데 그런 식으로 목돈 줘가며 도움을 주는 게 차라리 서로에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우니 결국 남편이 하나 들어줬습니다. 아이 태아 보험 때부터 따로 들어오던 어린이 보험이 있었는데 신우 걸로 다른 거 하나 더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이 앞으로 총 보험비만 다달이 15만 원 나갑니다. 그거면 됐을 거라 생각했죠. 저희가 이따금 준 목돈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철면피인 신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남편은 회계사고 저는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제발 보험 좀 몇 개 따다 줄 수 없냐고 진절머리 나도록 졸라대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사자부를 내지르며 그만하라고 하니
신우는 그 일로 저희 부부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보험일이 결국은 사람 장사인 건 알겠지만 남편이나 저나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너무나도 싫어하는 성격이고 그런 게 싫으니 300만 원 정도 목돈을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도 안 도와주었다며 우는 소리를 해대니 얼마나 꼴 사납겠어요. 손 아래 신호라 더 그런가? 오빠네인 저희를 무슨 돈 나오는 화수분 마냥 취급하는데 올기인 저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신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도리어 타이르시며 그러지 말고 여동생 보험 하나를 좀 들어달라 부탁하시더군요. 남매가 사이가 안 좋으니 병환이 깊으신 와중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남편을 따로 불러서는 여동생 잘 챙겨달라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람에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 그만 저희 부부는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2개 들어주고 맙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보험들 돈을 따로 챙겨주겠다 하시니 어쩌겠어요. 물론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버님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든 건 고금리 저축성 연금보험이었고 제가 든 건 암보험이었어요. 신우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준다니 신나서 그나마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지 실적에 맞춰야 한다며 엄청 비싼 거 해달라 하더군요. 짜증났지만 몇 년 안에 해지할 생각으로 들어줬어요. 가족이니 그냥 내 업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집안에나 애물단지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저희 애 고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를 벗겨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신우다 보니 좋게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나마 저희 부부가 돈을 잘 버니 다행이지 없는 살림에 신우한테 베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험을 2개나 들어줬음에도 신우는 고맙단 인사 하나 안 하더군요. 저희한테 되려 고마워하라며 진짜 혜택 많이 볼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더군요. 그게 신우 인성이었습니다. 할 말 있나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도 바쁘고 아이 키워내느라 정신이 없기도 해서요. 그렇게 보험 들어주고 2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바쁜 와중에 회사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원래 목이 잘 쉬는데 천성이 기관지가 약한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해서 그 연관으로 목이 잘 쉬나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안 좋은 소견을 듣게 된 겁니다. 바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된 건데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갑상선 질환에 많이 걸리고 암 또한 수술을 많이 받으신다는 건 저도 압니다. 생존율도 높고 착한 암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초기에 발견되어 완치되었을 때만 적용 가능한 말이죠. 저는 운이 나쁘게도 꽤 오래 진행된 상황에 발견되었습니다. 2, 3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위치도 크기도 안 좋고 이미 전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상선 암으로도 사람은 죽어요. 절대 만만하게 볼 그런 쉬운 병 아닙니다. 제 암 진단으로 순식간에 온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저희 친정에서 제일 막내인데 집안에서 처음으로 암 환자가 나온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제 언니 오빠들 당연히 오해를 하시며 걱정하고 눈물 파티였습니다. 시부모님도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걱정하셨죠. 저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고 가장 걱정되는 건 당시 너무나도 어린 제 아들뿐이었습니다. 1기 정도에 발견되었으면 이 정도로 절망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수술로 잘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의사가 예후를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수술도 잘 안 될 거라 항암 치료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어쩌면 3, 4년 내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지금에야 가볍게 글로 쓰지만 당시에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있으니 발길이 영 떨어지지 않았죠.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어 회사 다녀야 하는 남편 대신 봐줄 사람이 필요한 터라 급하게 시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시는 것보다 시댁 당신의 집 부엌에서 요리해 주시는 게 편하다 하시며 저희 아이를 시댁에 한 달 정도 데려다 놓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댁에 갔는데 마침 신우도 있더라고요. 소식을 들었는지 처음에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언니, 그래도 제 얘기 듣고 보험 드러나서 참 다행이죠? 이러더라고요. 순간 벙쪄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신우가 슬쩍 웃으며 제 말 듣고 암보험 드러나서 그래도 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암 진단금도 700만 원 정도 나오죠?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보험 들어놓은 지 그래도 1년은 넘었잖아요. 라고 속 모르는 이야기만 해대더군요. 진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열받아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그딴 말 할 거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으라니 신우가 기분이 나빴던지 더 악에 받쳐서는 내 말이 맞잖아. 어쨌든 내 덕분에 몇백은 더 이득 보는 건데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암이라도 현실적으로 돈 생각도 해야지. 그런데 언니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도 갑상선을 잘 쳐줘요. 거기는 100만 원만 해준다던데 내가 전화해볼까요? 하면서 더 돈돈거리더라고요. 너무 골 아프고 더 듣기 싫어서 보험 얘기 그만하고 싶다고 하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에게 꼭 고맙단 말을 들어야겠다는 듯. 제 말 들어서 다행이죠? 네? 그래도 내 말 듣고 보험 들어서 몇백만 원이나 타내네요. 진짜 다행이에요. 이러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뭐가 다행이란 말이에요. 내가 암 걸린 게 다행이라고요. 아가씨, 말 좀 가려해요. 나 간단한 암 아니고 위치도 크기도 안 좋고 전이까지 됐어요. 위험하다고요. 무슨 점 떼어내듯이 수술하며 끝내는 줄 알아요? 진짜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라면 나 같은 상황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라고 언성을 높이니 신우가 깔깔 웃더라고요. 언니, 진짜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네. 어차피 걸릴 암이었잖아요. 무슨 나 때문에 걸렸어요. 내 덕분에 몇백이나 타내면 고마운 줄이나 아시라고요. 나 같으면 반절 뚝 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신어주겠구만. 그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여 제정신이냐고 따졌고 저는 아이 앞이라 애써 참고 말렸습니다. 신우는 부부가 인성이 그 모양이니 제가 암에 걸렸다며 미친 소리를 해댔고 급기야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면 암 진단금이나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희 난리에 시부모님까지 뒤늦게 아셔서 말리시고 신우를 쫓아내다시피 하며 집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신우 때문에 가슴에 대못을 박으니 기분 처참하더군요.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들어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신우 딱이라도 때릴 것을 그랬다며 분통 터져 했고 저는 그냥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바로 저는 항암 치료에 들어갔고 매일매일 소주 10병 먹고 숙취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을 이겨내며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오가며 죽을 듯이 항암 치료 이겨냈고 결국 약이 잘 맞았는지 암 크기가 작아져 수술도 하게 되었어요. 수술만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편 손잡고 기도하던 날이 있었는데 수술 역시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여 동안 고생 생고생을 하며 제 몸속에 있는 암들을 모두 이겨냈어요. 다 끝내고 나니 살이 12kg이나 빠져 있더라고요. 몰골이 말이 아니라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제 모습을 보며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아이와 함께 살아갈 날이 더 늘어났다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요. 뭐 그렇게 신우 말대로 암 진단금은 꽤 나오더라고요. 암 보험을 2개 들어놓은 상태라 총 합 900만 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비며 입원비도 넘치도록 보상받았고요. 그거 모두 아들 통장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보험금 수령받던 날 내내 연락 없던 신혼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암투병하는 내내 문자 한 통 없던 그 여자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고선 연락을 한 겁니다. 언니, 수술 잘 끝냈다면서요?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근데 왜 전화했어요? 저는 아가씨 목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언니는 여전하다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보험금 좀 두둑하게 받으셨죠? 내가 다 알아보긴 했는데. 네, 아가씨 말대로 많이 받았어요. 왜요? 언니,
저 곧 이혼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그 돈 좀 빌려줄래요? 당장 집부터 구해서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할 돈도 없어서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니 신우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며 조르더군요. 보험 들어달라고 했을 때처럼요. 그 징징거리는 말투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돈 아들 통장에 이미 넣어놨다고 하니 그럼 주가 통장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개념 없는 말에 열이 받아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생고생해서 투병한 암모함금을 왜 널 줘야 하는데? 그동안 넘치게 도라이짓 했으면 됐지. 너는 네 올티 언니가 암 수술하고 나왔는데 그딴 소리 하고 싶니? 너 이혼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 죽을 뚱 살 뚱 치료받을 때 음료수 하나 갖고 병문안 온 적 있어? 전화 한 번 안 했지? 그래 놓고 뭐? 도와달라고? 야, 정신 차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신우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니 신우가 당황하며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며 훌쩍대길래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죠. 남편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다 말했습니다. 신우가 이렇게 나오니 저는 더 이상 가족의 연을 이어갈 수 없다며 얼굴 안 보고 연락 안 하고 산다고 했더니 다들 이해하더군요. 미안해 하고요. 그렇게 신우에게 10몇 년 동안 참아왔던 응어리를 풀어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암수술 2번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다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면서 육짓거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살다가 또 암 걸려서 어린애 두고 저승 간다 어쩐다 저주 수준의 악담을 퍼붓기에 저는 더 봐줄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신우가 저희 보험 가입시킬 때 제대로 고지 안 하고 지 멋대로 가입시킨 거 전부 증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 거 들어줄 때 고금리 저축성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지 실적 맞춘다고 종신보험으로 맘대로 들어놨더라고요. 전화 녹취랑 카톡 내역 뽑아서 금감원에 신고 넣었습니다. 신우 바로 징계 먹더군요. 평소 근태도 안 좋았는지 경고 없이 바로 회사에서 잘렸다더군요.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신우가 공중전화로 제게 전화해서 집 액수 만드니까 속이 시원하냐며 울고불고 구레구레 소리 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했어요. 남편도 알아요. 제가 금감원에 신우 찌른 거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더러 잘했다곤 하는데 아무래도 여동생이니 속은 쓰리겠죠. 그래도 제가 당할 것에 비할 바인가요? 아무튼 신우는 그렇게 백수가 되고 바로 이혼도 당했다더군요. 빈털털이 거지가 된 채로 이혼당했는데 돈이 없어 방도 못 구하고 시부모님 집으로는 차마 못 들어가선 고시원 계약해서 살고 있다더군요. 그러다가 어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가서 마스크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몸이 아프다더군요. 관절에 물이 차는 무슨 고질병이라면서 아마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조만간 관둬야 할지도 모른다더군요. 시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갈진 모르겠는데 신우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 안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시어머님이랑 신우랑 성격이 상극이거든요. 남편한테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자기 너무 외롭고 힘들다며 운다던데 제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10원 한 장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랑도 이혼할 거라고 하니 남편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 말은 잘 듣는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신우에게 그대로 전했는지 신우가 몇 주 정도 후 저한테 사과하러 집에 오고 싶다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공중전화로 제게 전화해서는 언니, 나 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말 심하게 한 거 다 사과할게요. 라고 하길래 제가 포강도 멋대로 하고 사과도 멋대로 하냐며 다 듣기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언제는 무릎 꿇고 빌면 돈 준다면서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제가 치사하다더군요. 치사?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 죽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연기하는데 아주 가증스러웠어요. 결국은 다 돈 때문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모든 전화 안 받고 남편에게도 신우 소식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근래에 신우는 자기 생활이 아주 비참하다고 우는 소리를 한대요. 몸도 안 좋아지고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지옥 같다며
본인이 마음만 곱게 썼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다 자업자득 같다고 생각하는 제가 나쁜 건가요?